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갑자기 1인 1표제 당원들 얘기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 100몇십만 명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원들을 이제 예전에는 대의원 따로 뭐 권리당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계급을 좀 나눴었던 거죠. 그걸 쓸데없어. 당원만 되면은 전부 다 1인당 한 표씩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일견 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원 뭐 국민도 주권 시대고 뭐 국민 주권 정부라는데 민주당도 뭐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데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제 따져 보면은 정치적 속셈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친명 쪽에서 조직적으로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일까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점입가경인 상황이다. 예, 점입가경. 그렇잖아도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 이후에 계속 명청 갈등이니 혹자는 벌써 명청 교책이라느니 그런 호사가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바통을 넘겨줬듯이. 근데 그 비유법을 그대로 차용하자면 명예 황제가 아직 시퍼렇게 임기가 살아있는데 갑자기 청나라로 교체되고 있다는 말이 무엄하게도 그러니까 나왔던. 정청래 보면은 딱 청나라가 왔어 했다가 엄마 뜨거라서 뒷걸음질 몇 걸음 치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낮추기도 하고 갑자기 명나라 막 이 찬양가를 부르다가 또 그러다가 또 탁 내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인 1표제 또 이번에도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선 요 타이밍에 그전에도 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 뉴욕 가서 그렇지. 유엔 총회 연설할 때 연설한다든지 뭐 조이대 계속 불러내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게 무슨 신스틸레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압도적인 주연은 이 영화의 주연은 이재명 배우가 되어야 되는데 이어야만 하는데 어서 갑자기 조연도 아닌 물론 조연은 될 수 있지만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조연인 정청래 배우가 갑자기 저기 밑에 봐도 조금만 더 쓰시죠. 쓸까요? 뭐 조금 주요 조연. 그래도 영화 이게 막이 올라가고 맥 끝날 때 올라가는 그 순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대여섯 번째 이하에 있을 것 같은 조연이 주연을 제끼고 씬스틸링을 자꾸 하다 보니 이 씬스틸러가 부글부글 대통령실을 부글부글 끓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있어서 그만 좀 해라라고 엄하게 옐로우 카드를 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조금 조심할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지금 아직 이재명 대통령 G20는 끝났지만 튀르키예 국빈 방문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 1인 1표제 논란으로 그냥 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명청 갈등의 명백한 신호다라고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의원이 있고 권리당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함께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권리당원 100명이 B 안에 찬성을 하고 대의원 10명이 A 안에 찬성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권리당원 100명이 찬성을 한 건 그냥 10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고 대의원 10명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17.5를 곱합니다. 이게 가중치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걸 뭐 20대 1이야. 뭐 아무튼 17이든 20이든 그 정도 가중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은 10명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도 그게 200명이 찬성한 거하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20을 곱하니까 가중치를 뭐 최소한 17.5 이상을 곱해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없던 일로 하고 1인당 1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좀 되게 특유의 그런 이 문화이긴 했는데 대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통제와 협력을 하고 그 대의원들을 사실은 예전에는 60표의 가중치를 뒀었어요. 60대 1. 60대 1.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원들보다는 대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대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당의 주요 후보, 주요 정책 이렇게 결정됐었죠. 그리고 그 대의원들은 그 당의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내지는 당선이 안 됐으면 소위 당협위원 옛날에는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딱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내니까 대의원들의 민심을 움직이면 그 당심을 가지고 중요한 후보 주요한 정책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은 변방으로부터 쭉 중앙으로 치고 올라와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 당시에 그때도 사실은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 되기 전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 시절에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이건 너무하다. 1인 1표가 맞지 않아요? 근데 1인 1표는 너무하다 그래서 그때 60에서 지금 20 내지 17.5로 이제 많이 줄여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땐 이재명 현 대통령도 1인 1표로 가자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절충안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당 대표도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네. 그럼요. 뭐 어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나올 마음이 때하고 다른 거죠.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이 소위 대의원보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그 대의원들의 이 가중치, 지역 대의원들의 이 표심을 확 줄여놓은 그 효과를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되고 당심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기억하시죠? 친명 횡재 비명 학살 이런 거 할 때도 잘 써먹은 거예요. 네. 그걸로 잘 써서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가 한 손에 쥐고 장악을 하고 그 기세로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때 맞춰서 무슨 계엄까지 해줬네. 그래가지고 그 기세로 그냥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정청래라는 정치인도 봤죠. 아 저기 있다. 그렇지. 내가 대통령 될 길이 저거였네. 그렇지. 정청래라는 정치인도 사실은 중심부가 아니에요. 늘 변방이었고 심지어 공천도 못 받은 적이 있었고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소위 중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의 대통령이 서슬이 8월 때 당대표에 나왔는데 그때 명심은 이재명의 마음은 정청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찍도 못 써보고 상대편은 찍도 못 써보고 박찬대 찍도 못 써보고 정청래 당대표 그냥 됐어요. 누가 왜 됐느냐 다 알잖아요.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뭐 그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전 디테일은 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정청래에게 쏠린 강성 지지층이 그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확 모았더니 당대표가 너끈이 된 거예요. 오 이거 봐. 정청래의 마음을 저희 뇌피셜로 추측해보면 이거 봐 이거 되잖아. 이게 되네.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될 때 그렇게 쫙 갔던 것처럼 나는 아예 이번엔 대의원들 표는 똑같이 그냥 이 일반 유권자 그러니까 일반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1대1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제 꽃길밖에 없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죠. 단언할 수 있죠.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특히 또 대통령 외국 순방 때 또 하니까 친명 소위 대통령과 친한 친명 쪽에서는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발이 나와서 다시 명청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게 해설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대의원은 조직이야. 그렇죠. 권리당원은 머릿수야. 그런데 조직은 현역 의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사실은 친명계가 주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17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중에 어차피 100명 이상은 친명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때 비명 횡사 친명 횡재의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꽂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중 그 대다수가 초선이고. 이제 여기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와해시키거나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조직으로 내가 맞서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수로 싸워야 돼. 그렇죠. 머릿수는 누구? 권리당원. 그러면 야 가중치를 두면 안 되잖아. 대의원하고 권리당원하고 1대1. 앞으로는 다이다이. 맞다이. 그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속도감 있게 빨리 할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친명계 최대 조직이라는 더민주 혁신회 이런 데서는 이런 논평까지 냈어요.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견 수렴 방식, 절차적 정당성, 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들려온다. 이렇게까지 친명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위원 회의까지 통과를 했어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기도 통과할 때 거기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몇몇 최고위원들은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요.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그랬더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하고 친정청래 계열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7대2로 의결된 거다. 아. 그러니까 2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찬성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나 여기서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에서 아니야 꼭 그랬던 거 아니야. 김병기 원내대표 그렇지. 등 예. 어디 이현주 한준호는 이미 거명됐지만 뭐 황명선 최고위원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어. 그럼 4명이잖아요. 지금 거론된 사람이.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거지. 그럼 7대2가 아니라 5대4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단순 계산만 해도. 예. 그렇게 반대가 있었음에도 계속 밀어붙인다. 이거는 너무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하고 대통령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을 위해서 꽃길 깔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친명 쪽에서 아주 볼멘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쭉 보니까 예. 일단 6월 3일 이제 6달밖에 남지 않은 지방 선거에서 공천권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이 벌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도권을 이제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갖느냐 아니면 그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 주류 세력들이 그걸 갖느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이 갖느냐 정청래가 갖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요약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2년짜리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잔여 임기 1년짜리 예. 그냥 보궐선거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 이제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이게 진짜 알짜배기다. 왜 알짜배기냐? 그로부터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단 말이에요. 공천권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 모범 사례를 정청래 대표는 직전에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친명행제 비명행사 시키는 공천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꽉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놓고 당을 꽉 장악해서 누구도 못 덤비는 상황 앞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그냥 뭐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무이한 당대표가 당의 후보가 되고 거기에 마침 계엄이란 훈풍까지 불어오더니 대통령이 됐네. 저기를 내가 따라가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당대표가 돼야겠네. 공천을 하려면. 그러면 내년 8월에 연임을 해야겠네. 지금 시스템에서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늘 하셨던 그 방향성이에요. 60을 20으로 줄이셨잖아요. 저는 원래 하시던 대로 그 길 따라 그대로 1대1로 줄이는 것뿐인데 왜 자꾸들 그러세요? 대통령이 하시던 거예요. 꾸준히 대통령 하셨던 거. 저도 그 길을 우리 가셨던 그 길을 저는 따라갈 뿐이옵니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기사의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대의원들도 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뽑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자신을 보고 즉 정청래 당대표를 보고 유입된 강성 당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다. 지금 1년의 이 작업이 이건 이재명 죽이기다. 이재명 죽이기다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아주 극단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청횡재 친명행사를 어쩌면 지금 머릿속에서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친명계 쪽에서 반발하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야, 너희 형한테 가서 물어봐. 너희 형이 하던 거야. 그래, 너희 형이 하던 거야. 너희 형이 하던 공부 참고서 갖고 그대로 공부하는 거야. 참고서 밑줄이 오는 거 내가 그대로 다 외국하는 건데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갈등뿐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수도권과 호남에 강한 당이지 영남은 약하잖아요. 근데 영남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당원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거를 그나마 이 대의원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그쪽 목소리를 반영해 왔는데 이거는 윤종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인 1표제를 해버리면 그럼 영남의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남을 대의원 가중치를 커버해야 하는데 그거를 벗겨내겠다고? 그러면 완전히 우린 수도권과 호남당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영남 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이런 거 악화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의 기본적인 목소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장 실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숫자로 뒷받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68만이라고 집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호남 인구가 이 중에 11%입니다. 호남권에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쯤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 160만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이
33.3%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11%, 10분의 1쯤 되는데 민주당 당원 비율로는 3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당원들 중에 41%가 수도권에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호남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대의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민주당 당원 부산에 있는 민주당 당원 경주 뭐 안동 뭐 이런 곳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 그중에 대의원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서 전국적인 어떤 균형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다면 정청래의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은 노골적인 호남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 숫자로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요 정책 결정에 전 당원 투표제를 상설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야 정말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전 당원 투표제를 상설화하겠다. 이제 정청래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산이 반대한다. 우상호가 반대한다. 또는 뭐 김병기가 반대한다. 그러면은 야 전 당원 투표제 붙이자고 해가지고 개딸들이 막 선도해가지고 전 당원 투표제를 해서 밀어붙이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 거래요. 그렇죠. 이 전 당원 투표제 이런 것들이 그걸 상설화하겠다. 말이 쉬워서 그런 거지. 이게 한쪽으로 바람몰이 해가지고 소수의 목소리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그냥 잠재워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위 당원당규 개정 소위 정청래 룰 이걸 갖고 이 권리당원 특히 이번에만 또 한 달치만 당비를 냈어도 투표는 아니고 여론조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나서는데 문제는 83%가 아예 이번 그 여론조사에 불참을 했어요. 164만 명 중에서 83% 그래서 불과 참여한 사람이 30만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찬성이 24만 표가 나왔으니까 결국 전 당원을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이 사람들은 다 내 편일까 이 사람들의 민심을 존중해야 이 사람들의 표심을 존중해야 되는 권리당원 중에 결국은 전체를 분노로 놓고 보면 14.5%밖에 찬성을 안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론조사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최고위원이 통과했죠. 자 이제 중앙위원회 통과해서 이거 당원당규 개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걸 1대1로 모든 그 권리당원이 직접 결정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민주적인 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그건 아니지. 뭔 소리야 라는 제동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심정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에서 저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을 어떤 구계자들은 그냥 턱을 괴고 도대체 어디까지 싸우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싸울 일지 모르겠는데 싸운다니까 뭐 한 싸움 구경이나 해보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아마 민주당 당내에서는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정청래 선생이 해도 좀 너무 심하게 하네 라고 걱정하거나 좀 불만 어린 목소리도 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